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입니다. 오늘 4개의 뉴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번 시간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불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어떻게 법령이 시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 대기 중이나 트래픽 잼 때문에 멈춰선 경우에도 휴대폰 사용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첫째,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둘째, 문자를 읽거나 보내서도 안 됩니다. 셋째, 폰을 끄거나 켜서도 안 되고, 넷째, 폰의 다른 기능을 이용하셔도 안 됩니다. 폰을 손에 들고 이용하려면 반드시 주차를 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A driver must be legally park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없다고 합니다. 오픈 라이센스나 P2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핸드프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제한적으로 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블루투스 기능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폰을 대시보드와 앞 창문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프리 기능도 벌금과 벌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볼 때 차량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차가 흔들거리거나 아니면 차가 차선을 이탈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덧붙이면 전화를 받기 위해 폰을 터치할 수는 있지만 문자를 작성하거나 폰을 스크롤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25세 이하의 러너와 P1 드라이버는 핸드프리, 무선 헤드셋, 블루투스, 그리고 스피커폰 기능, 영어로는 라우드 스피커 펑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 어떤 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동승자 또한 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확실히 아시고 천불의 파인에 대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써니뱅크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써니뱅크에서 잠을 자던 6주차 영유아 2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위급한 상태로 로열 브리즈번 여성병원에 긴급히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파라메딕은 수요일 오전 5시 40분 써니뱅크 힐의 선레이 스트리트에서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불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파라메딕은 쌍둥이 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확진하였습니다. 이웃들은 이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이후 숨진 아이들의 아빠가 울부짖는 것을 들었다고 하네요. 숨진 쌍둥이 자매들에겐 두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는 겨우 걸음마를 하고 있고 언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웃들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친절하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영유아 키우시는 분들 항상 애들이 잘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을 다녀와 보신 분들, 브리즈번 시티가 너무 작다고 느끼셨나요? 이제 브리즈번 시티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에 의하면 두 번째 경제지구는 브리즈번 CBD에 이어 스프링필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다보스 커넥트 포럼의 시드니 대학의 존 스텔리 교수는 스프링필드가 퀸즐랜드의 두 번째 CBD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리즈번이 이제 두 번째 중심 지구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시드니 두 번째 CBD인 파라마타 같은 곳이 스프링필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호주의 도시들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그래서 지식 기반, 기술 기반 활동이 도시를 발달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으로 인해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는 도시들이 100만에서 200만 인구를 넘어서면 다른 보충적인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구학자 버나드 솔트는 호주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도시 성장 흐름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스프링필드도 한번 리스트에 넣어보세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얼마나 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기 바이런 베이에 4.2 헥타르도 크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크리스 햄즈워스와 함께 바이런 베이의 메가 맨션을 짓고 있는 엘사 파타키는
밀리언 달러 이 집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페인 모델 출신인 43세 엘사는 쇼핑센터와 자주 비교 언급이 되는 4.2 헥타르의 집이 보기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이 완공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하루빨리 집에 이주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집은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 지어지고 있는데요. 몇백 개의 태양광이 최근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페테키는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 커 보일 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타키는 짐은 충분히 크고 남편 크리스 헬მს워스와 매일 1시간씩 운동을 즐긴다고 하네요. 이제 곧 집이 완공되면 바이런 베이의 또 다른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그럼 바이바이.